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첫 건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날이 갈수록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용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용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용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께로 예상되고 있는데, 김용에 대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함께 고발된 이재명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의 첫 건으로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개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하면서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비리 유죄를 지금 거의 확정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공범 혐의를 받는 김용이 항소심에서조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이재명은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첫 건이죠.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초반이었죠. 초반에 주범으로 몰아갔던 유동규가 첫 건이 아니냐,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첫 건은 무슨 첫 건이냐, 첫 건이라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첫 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김용은 이재명도 인정을 하고 있는 첫 건인 것입니다. 유동규 정도는 첫 건 축에 끼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유동규는 자기가 이재명의 첫 건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정진상이나 김용과는 또 의형제를 맺었다고 생각했죠. 의형제까지 맺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재명을 위한 같은 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정진상과 김용은 유동규에 대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씹다 뱉을 껌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용은 재판 과정에서 나이 50을 넘긴 사람들이 무슨 의형제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유동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과 김용은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유동규를 주범으로 몰아간다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고, 심지어 유동규에게 비밀을 안고 죽어달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유동규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김용은 그 정도로 이재명의 첫 건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는 김용이 이재명의 비밀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이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용을 첫 건이라면서 감싸고 돌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현재 재판 중인 김용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만 하더라도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이 아마 굉장한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김용에게 검찰은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서 일당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했었던 말인데, 검찰이 이 말을 오늘 결심 공판을 통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결국 김용이 아니라 오늘 재판 역시 이재명을 겨냥한 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17일 날 윤석열 후보가 전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때죠. 그때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의 마스크 미착용을 꼬집으면서 했던 말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서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 나부터 지킨다는 솔선수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그때 이미 바늘 도둑이 아니고 이미 소도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의 결심 공판에서 바늘 도둑을 끄집어낸 것은 결국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말이다. 익숙한 말이고 익숙한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자체도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죠. 검찰은 그러면서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은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내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은 또 그에 앞서서 2013년 2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용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동규와 정민용에게는 무죄, 그리고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대장동 주범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가운데 이재명의 몫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저수지에서 결국 돈을 퍼왔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오늘 이재명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용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이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공범으로 연루됐다고 보는 주요 정황 증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재명이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서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또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으며, 또 두 번째로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죠. 핵심 척건으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재명과도 친분이 두터워서 김용이 이재명 모르게 돈을 몰래 받아서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유동규를 통해서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혹시라도 이재명에게 그때 돈을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이 김용의 변호사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청을 요청해서 재판 상황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돈을 전달받을 당시 차종과 거리의 상황은 특정됐느냐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물어보고 지적을 하는 등 변호사들에게 코치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 김용이 이재명 몰래 정치자금 6억을 받아서 빼돌렸다면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만약 이재명 몰래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대선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유력한데,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렇게 감싸고 돌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진우 위원장은 아직 2심 재판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오늘 하루 동안에만도 2건의 재판 리스크가 지금 추가된 것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인 여론 지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황당하다는 말밖에는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의 실체가 까발려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